안녕하세요. 24년 베이징 지역 전문가 박종명입니다. 지난번 베이징 시내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렸던 베이징 지역연구 가이드 1편에 이어 베이징 근교에 있는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는 베이징 지역연구 가이드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이징 근교 명소 중 가장 추천할 만한 장소인 고북수진입니다. 고북수진은 베이징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물가에 조성되어 있는 수양마을로 베이징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역사가 있는 도시 같지만 사실 이곳은 2014년에 조성되어 현재 약 10년밖에 안 된 인공 관광 도시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시대에 존재했던 고대 마을의 정치를 현대식으로 잘 재현해냈고 주변의 물가와 어우러져 있는 풍경들이 특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면 수로를 따라 배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 다양한 전통 상점들을 구경하면서 길거리 음식들을 먹고 다니면 중국 문화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 마을 끝자락에는 만리장성 중 일부분인 사마대장성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서 고북수진에 방문할 때 꼭 같이 방문하는 코스로 유명합니다. 사마대장성은 복원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옛 만리장성의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길 옆에 벽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그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훨씬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대장성은 유일하게 야간에도 관람을 할 수 있는 곳이니 해가 질 때쯤 사마대장성에 올라가서 노을을 감상하고 조명이 켜진 만리장성과 고북수진 마을 전경을 감상하면 정말 좋습니다. 고북수진은 특히 야경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니 수로에 반짝이는 불빛들로 장식된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분수쇼와 드론쇼까지 즐기고 나면 분명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또 쌓이게 될 겁니다. 다음은 베이징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인 베이징 유니버셜입니다. 베이징 시내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만 이동하면 쉽게 도착할 수 있는 이 테마파크는 세계에서 5번째이자 중국 내에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유니버셜 중 가장 큰 유니버셜이며 2021년에 1단계 오픈을 해서 현재도 이미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나 계획되어 있는 2, 3단계 오픈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향후 더 화려하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개의 주요 테마 관광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미니언즈, 해리포터, 주라기 월드, 헐리우드, 워터월드, 그리고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쿵푸팬더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웨이신 샤오청시에서 환치우 잉청을 검색하면 유니버셜의 지도와 각 액티비티별 대기 시간을 편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셀카 보공 반입이 금지입니다. 가져오면 괜히 돈 내고 사물함에 보관해둬야 하니 꼭 숙소에 두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내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액티비티는 트랜스포머 롤러코스터와 해리포터 성 3D 체험, 그리고 쿵푸팬더 실내 관광, 그리고 미니언즈 3D 체험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추천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해리포터 테마에 있는 히포그리프 열차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대비 가성비가 너무 안 좋으니 이것만 안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징 유니버셜을 다녀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이 유니버셜은 한국 화성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사업 협약을 맺고 약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토지 보상 문제와 그리고 지지부진한 사업 협상 등의 문제로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 기회가 베이징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이런 테마파크가 만들어졌다면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좀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베이징에 왔으면 꼭 한 번쯤은 방문해봐야 할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북부를 따라 동서로 길게 뻗어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방어벽이며 단순히 벽뿐만 아니라 성루, 망루, 저장고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구조물입니다. 만리장성은 관람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 베이징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팔달령 장성이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기차나 버스 등을 통해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차로도 1시간 내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고요. 깔끔하고 안전하게 복원이 잘 되어 있는 웅장한 만리장성과 만리장성에서 내려다보는 광활한 주변 풍경을 잘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높은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가볍게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걸어서 갈 수 있는 낮은 위치에 입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시기만 해도 됩니다. 다만 팔달령은 그 인기 때문에 방문객이 엄청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조금 더 한적한 만리장성을 가기 원한다면
내려올 때 슬라이딩 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전욕 장성이나 장성의 일부가 물에 잠겨 있는 구간인 수장성을 가보는 것도 특색 있는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북쪽의 계림이라고도 불리는 용경협입니다. 베이징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 중 하나인데요. 계곡을 막아 댐을 건설하면서 생긴 인공 관광지이며 협곡을 따라 흐르는 강에서 보트를 타며 가파른 절벽들과 울창한 산수가 있는 대자연을 정말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협곡 주변에 다양한 등산로와 번지점프와 같은 액티비티도 있고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곡 사이에서 줄타기 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용경협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생동물원입니다. 이곳은 베이징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 사파리 구역과 일반 동물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사파리 구역이 이곳의 하이라이트라 차를 직접 렌트해서 가시면 가장 좋고요. 운전을 못하시면 일반 동물원 구역에 입장한 뒤 관광 열차를 타고서 자동차 사파리 구역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양배추나 당근 같은 채소를 준비해서 동물들에게 직접 먹이를 나눠주면 좀 더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일반 동물원 구역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레서 팬더인데요. 레서 팬더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에버랜드에서는 레서 팬더가 엄청 귀하게 여겨져서 만져볼 생각을 해보질 못했는데 엄청 신기한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역에도 맹수 사파리가 별도로 있어서 호랑이나 기린, 코끼리 등에게 직접 먹이를 줄 수도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 동물원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동물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곳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이징 시내부터 근교 지역까지 총 2개의 영상에 걸쳐 베이징 소개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가보기는 쉽지 않을 테니 본인 취향에 맞는 지역을 잘 골라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4개월 동안 주말을 이용해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지만 아직도 가보지 못한 그런 베이징의 명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베이징은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정말 풍부하고 중국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도시니까 지역 연구 기간을 통해 베이징을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이젠!